예,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0여 년간 살아온 여의도에서 연희동으로 이사할 계획이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이거 대권 준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예?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. 지금 여의도 이를 팔고 우리가 좀 줄여서 가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희동이 좀 싸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연희동이 싸다면 여의도에 얼마짜리 집을 사셨나? 그러게요. 그런데 네?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. 손학규 대표도 물론 지금 강진에 가 계시지만 예. 평창동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 그 책 때문이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김무성 대표는 대권 행보를 본인이 부인하든 측근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모든 어떤 행보가 자신의 어떤 그 공격들도 공격적으로 다시 반응을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비판도.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당대표 내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권주자 안 어울리죠. 왜냐하면 당대표라면 또는 대권주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을 하려면 공개된 완전히 공공주택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옆에 있는 그런 그 층에도 좀 누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꼭대기층에 살면 누가 안 될 텐데. 꼭대기층은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펜트하우스죠. 좀 힘들겠죠. 더.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좀 많이 하죠.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신 분이 제가 알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. 빌라. 그 외의 대통령들은 거의 다 그 단독주택에서 살았고. 근데 그 빌라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죠.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몇몇 기자들이 좀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어떤 서류를 갖고 온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빌라도 좀 어려운. 이 국장님도 그러신 적 있어요? 옛날 기자 생활에서. 성공한 적도 있죠. 밑에 기자 지금 현직 국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시키시는 입장이시겠죠. 농담입니다.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권 주자나 혹은 당 대표로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 과거에 사랑방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좀 계파 수장 정도 되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당대표 이런 분들은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.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경비원도 있고 출입문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들기 어렵고요. 그리고 설날 되면은 꼭 떡국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같은 계파 의원들 라든가 이제 정치인들 모여서 떡국 같은 거 열면서 오픈하우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김한길 의원이 본인의 2층 옥탑방에다가 이제 놓고 사실 김한길 의원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것들이 잘 취재가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집의 2층에 그 옥탑방에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노출이 안 된 거죠.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에 사시니까 만나려면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기자들이라든지 다 소문나거든요. 그래서 집을 아마 단독주택을 얻어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YS 계획이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이제 정치를 배워가지고 더 좀 그런 문화에 익숙할 거예요. 기자들도 이렇게 불러서 밥같이 먹고. 그렇게 상도동 그죠?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, 국장님. 이사 갈 때 그냥 이사 가겠어요? 방향 보고, 이게 가만히 있어봐. 여기에 이 동네에서 대통령이 줄줄이 나왔다. 이런 거 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충분히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거는. 아니, 솔직한 얘기로 어떤 분은 묘자리까지 물론 그분은 안 됐어요. 떨어졌습니다, 대선에서. 근데 묘자리까지 옮기고 그랬지 않습니까?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희동이라는 곳은 무학이거든요. 무학재가 있는 곳입니다. 무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, 조선시대에 조선을 건국할 때 두 개의 두 개의 산을 놓고 비교를 했어요. 백악과 무학. 그러니까 백악에서 백악을 배경으로 해서 궁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과 그다음에 무학을 중심으로 해서 궁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. 이쪽 무학론이 하륜이라는 신화가 주창을 한 건데 지금 사실 이 무학보다 백악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어요, 이성계가. 그래서 무학을 버리고 백악 쪽에 해서 이제 지금 청와대가 있는 그쪽 경복궁을 만들었죠.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태조가 그렇게 하면서 딱 한마디, 아깝다. 지금은 내가 이 무학을 버리지만 먼 훗날 이 무학에 근거한 왕이 여기서 도읍을 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야사로 전해져 내려옵니다. 그런 기반일까요? 어쨌든 연희동은 아시다시피 2명의 대통령을 근데 보통 이제 그리고 사실 잠깐만요. 3명이죠.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동교동계니까 사실 연희동
그 바로 옆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4명이다, 4명. 예, 예. 4명. 서교동. 최규하 대통령도 바로 옆에 서교동에 서교동도 있죠. 연희동만 네. 2명이. 근데 보통 노년에 이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큰 집이 관리가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보통은 이사를 할 때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를 이사하는 비율이 높고,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국회를 출퇴근하셔야 될 건데 굳이 연희동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면 여의도에는 아파트가 출퇴근이 더 편하시잖아요.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워둘 건데 보안도 아파트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이번 이사는 타이밍상도 그렇고 좀 남들한테 오해를 받기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예, 아니 뭐 오해가 아니고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이죠. 아 주말마다 과외도 받는다는데, 예, 그리고 뭐 풍수지리에서 좋은 데로 가면은 뭐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, 딴 것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. 어쨌든 이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